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과 결정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식코치를 찾아주신 시청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한 주 너무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간밤에 미국 시장은 기술적 반등이 들어왔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7월에는 이벤트가 많이 있었습니다. 흘러보면 이제 중순,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말일 정도인데요. 이제 이벤트는 첫 번째 우리가 고용 지표에 대한 부분들이 지나갔고, 그다음에 CPI, 그다음에 실적 발표, 그다음에 FOMC, 이게 7월의 이벤트인데요. 잘 지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장기적인 추세를 돌려서 움직이는 거긴보다는 기술적 반등의 그 위치 영역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금요일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힌트를 얻어야 될 건 뭐냐면 기술적 반등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어떤 대응을 할 거냐라는 것들인 거죠. 가장 상반기에 가장 이슈가 됐던 건 인플레이션이고, 그다음에 CPI가 9.1 정도 나오면서 시장에 큰일 난 거 아니냐라고 했었는데 어느 정도는 주가에 희석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악재와 호재는 항상 주식시장에 공존하고 있는데요. 악재라는 것들은 주가가 미리 반영하는 선반영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점진적으로 해소되는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그러면 이제 뭐가 하나 남았냐라고 했을 때는 7월달의 이벤트는 미국의 FOMC죠. 자이언트 스텝이냐, 울트라 스텝이냐. 근데 금요일도 강하게 미국 시장이 반등했던 이유는 0.75 자이언트 스텝 쪽에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에 반등을 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또 다음 주는 또 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는데요. 큰 시장에는 미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돌아서 이제 우리나라 시장을 보면 우리나라 시장으로 오게 되면 어떤 종목을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냐라고 했을 때 두 가지 포인트를 잡아야 돼요. 기술적 반등이 세게 들어오는 IT 쪽, 투표 전략에서 제가 말씀드렸겠지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쪽에서 강하게 들어올 수 있고, 그다음 코스닥 개별 종목들로 좀 실세 없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리밸런싱, 우리가 종목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걸 지금 현 시점에서 어떻게 관리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는 종목의 위치, 종목의 압축이 되게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타기보다는 신규 편입을 해서 수익 난 것들을 가지고 손실 난 거를 커버하지 이런 전략을 짜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다음 주도 기술적 반등은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7월 달에 이벤트가 끝나면 26, 27일 FOMC만 끝나면 8월 달은 그래도 기술적 반등이 무게를 두고 시장을 바라보아야 되는 위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등이 세게 들어오면 종목 정리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올라가면서 따라가는 것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포트에 대한 재정비, 이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이랬든 저랬든 여러분들이 종목들 되게 궁금할 거라고 보고요. 우리가 어떻게 종목을 보는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를 일부에서는 스터디 상담을 할 거고요. 2부는 많은 분들이 스터디 상담을 할 수 있게 제가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1부가 2부와 2부 동안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또 여러분들 종목들 이렇게 함께 통쾌 시원하게 날려드릴 테니까요. 전화번호 02-3772-0269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어느 종목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네, 속택이고요. 네네. 12,222원인데요. 네네. 10% 정도 되거든요. 네네네. 현지가 작년 되게 넘었어요. 1년 작년 초인가 샀는데 네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요. 이거 사신 이유는 있어요? 네? 이게 사진, 그게 네. 회사가 좋고 네. 그게 좋다고 얘기를 들어가지고요. 네. 그때 막 한참 올라가기도 하고 그랬어가지고 네. 또 괜찮을 줄 알고 샀거든요. 네네. 그러고 나서는 막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그냥 제가 그때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주식을 네.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네.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그냥 계속 네. 가지고 있었어요. 네. 이 종목은 옛날에 급등했던 이유가 마스크 관련주로 막 엮여가지고 강하게 네. 움직였던 그 이력이 있어요. 코로나 관련주로 네. 엮여가지고 그래서 막 여기 급등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런 종목들은 실적 베이스보다는 이 어느 쪽으로 많이 움직이냐면 이 테마 쪽에 매기를 붙여갖고 움직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렇다고 네. 이 회사가 실적도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근데 네. 이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산 가격의 위치를 우리가 잘 봐야 돼요. 근데 네. 계속 흘러내리죠. 네, 계속 떨어져가지고. 네네네. 네, 그래서 올라갈 줄 알았는데 네. 계속 올라가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그 위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라갈 네. 수 있는 시그널과 떨어질 수 있는 시그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적이 네. 좋아서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실적이 네. 안 좋은데도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인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인기가 있어야 돼. 근데 이 종목은 인기가 떨어지는 그 시그널을 줬어요. 그 시그널은 뭐냐면 뭐 거래량과 이평선을 보면서 우리가 대응을 하는 그런 전략인데 시청자님이 네. 사신 가격은 변곡 라인이라 그래요. 여기 보면 12,000원대잖아요. 12,000원짜리는 요 자리는 위로 칠 수도 있고 밑으로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 이제 어느 시점에 지났을 때 종목이 올라가지 않고 밑으로 꺾였어요. 꺾였는데 여기서는 역배열의 시그널이라고 주는 거예요. 이렇게 배열 자체가. 그래서 올라갈 때는 정배열에서 시세를 많이 내고 떨어지는 역배열에서 시세를 많이 내고 또 하락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우리 네. 시청자님이 사신 가격에 보면 이 배열 자체가 이렇게 보면 역배열로 들어와 있잖아요. 네. 그죠? 이렇게 보면 그러면 이 종목은 저는 좀 조정을 줄 겁니다라고 시그널을 준 거예요. 아. 거기에서 우리 시청률 샀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의 시간의 가격이 이제 조정이 들어오는 거죠. 많이 올라갔거든. 이 종목은 얼마부터 시작했냐? 10,000원부터 시작해갖고 27,000원까지 뭐 강하게 움직였어요. 이게 여기 보면 여기 강하게 움직였거든요. 이게 밑에 바닥에서부터 빗주각이 올라왔어요. 그건 뭐를 의미하는 거냐라고 했을 때는 이 각이 강하게 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뭐냐면 이슈가 있었구나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 이슈가 뭐냐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한번 찾아볼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거는 코로나 쪽 관련주로 테마로 엮여갖고 강하게 움직였거든요. 그럼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 그러면 이게 그동안에 코로나 확진자가 줄어들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관련주들이 많이 이 하락이 되게 많이 떨어졌었던 그 이유였거든요. 근데 지금 돌아보면 어때요? 또 코로나 확진자가 살살살 늘어나잖아요. 네. 그런 테마로 움직이는 테마주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 때는 역배열에서 떨어지기 시작하면 얼른 종목을 교체하든가 아니면 이 종목을 딱 손절하든가 이 둘 중에 선택을 해야 돼요. 네. 그런 자리예요. 그러니까 역배열에서는 매매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아, 네네. 그러면 이거 이제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올라갈 수 있는 시그널을 우리가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잡아야 돼요? 잘 모르겠죠? 그러니까 너무 답답하잖아요. 그죠? 그죠? 네, 너무 답답해요. 너무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알면 조금이라도 떨어지더라도 이게 이길 수 있는데 이게 답답하지고요. 뭐 시장은 막 자꾸 떨어지고 내 종목도 떨어지고 하는데 이 종목을 네. 한 번 더 움직일 수 있어요. 위쪽으로. 아. 그때 되면 쪽 팔았으면 좋겠어요. 이 종목은 좀 들고 있다가 8,500원 넘어가면 한번 전화 한번 주시겠어요? 8,500원이요? 네, 거기까지 홀딩 하세요. 지금 팔지 말고. 아, 팔지 말고 그냥 일단 8,500원쯤에서 한번 전화 다시 드릴까요? 네네, 그때까지 홀딩. 이 종목은 전화가 굳이 팔 필요 없어요. 좀 더 네. 좀 더 갖고 있다가 8,500원 라인에서 한 번 더 위로 움직일 수 있는 조건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 네. 이 자리는 네. 좀 더 들고 있다가 8,500원 넘어가면 전화 주세요. 네, 일단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건강하시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뭐에 전화 주셨어요? 한국 BNC고요. 한국 BNC 가격이 싸라. 매수 가는요? 16,650원. 그래도 다행이다. 아. 그죠? 제약바이 올라오죠. 제가 방송에도 많이 했는데. 네네. 진짜 잘 버티셨네. 네. 그때 너무 무서워가지고 네. 주간 매수 못하고 있었는데. 아니, 무서우면 안 하면 돼요. 예. 네. 그래서 요즘 조금 추세를 돌리는 것 같기도 하고 네. 해서. 근데 이게 왜 올라가는 근본적인 이유를 알아야 되거든요. 코로나 그쵸. 재확산. 네, 재확산. 그것 때문에 움직이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 코로나의 확산 속도가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뭐 일일 네네. 3만 명 정도 이상이 이게 계속 네.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네. 이 테마는 아직 안 끝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번에도 우리가 해봤듯이 정말 무섭지 않아요. 이거 막 떨어지는 거 보면 그죠? 네. 그냥 네. 막 몇 개월 동안 쉬지도 않고 막 떨어졌다가 또 올라갈 때도 되게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인 거잖아요. 네. 그럼 이 종목은 어떤 거 가지고 움직이냐라고 했을 때는 기업의 네. 펀드메탈이라든지 기업의 실적이라든지 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니고 뭘 네. 테마로 움직이는 종목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종목을 테마주라 그래요. 네. 올라갈 때도 막 강하게 올라가고 떨어질 때도 막 사람 힘 빠지게 하는 종목이라 네. 다음에는 이런 종목을 할 때는 내가 테크니컬한 부분에 좀 딸린다 하면 이런 종목 하면 안 돼요. 네. 그렇죠? 그럼 이 종목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떨어질 것 같아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제 매수가까지는 안 올 것 같아서. 그래요? 올 것 같은데 저는. 그래요? 예, 그 왜 안 올 것 같다고 왜 안 온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지금 가격에서 제 그냥이라는 단어를 쓰니까 그래요. 그냥이라니까. 네. 내가 올라갈 수 있는 건과 떨어지는 이유를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올라갈 그걸 수 잘 있는 모르겠어요. 이유는 호재라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재료. 그러니까 네.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면 이 종목 다시 한번 움직일 거예요. 아, 그렇겠죠? 예, 왜 그러냐면 뭐 백신 엮여가지고 움직였던 종목이라 그러면 네. 이제 두 번째는 떨어질 이유는 뭘까? 한번 생각해봐요. 코로나 확진자가 감소. 네, 감소. 네. 감소되면 떨어질 거 아니에요, 또 이슈가. 네. 근데 지금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레벨업이 될 수 있는데 이 종목은 네. 어디까지 움직일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이 저항대라 그래요. 그래서 네. 이 종목은 좀 갖고 있으면 18,000원까지 올라올 수 있어요. 아, 이 공간. 18,000원. 네. 네. 수익내고 나올 수 있어요. 거래라고 하거든요. 여기 네. 최근에 거래가 붙었잖아요. 예, 예. 이거 뭐라고 거래. 왜 거래는 거래. 뭐냐면 인기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 나도 사고 싶어 그러니까 잠자고 있었잖아, 거래가. 그죠? 인기가 네. 없다가 갑자기 인기가 있으면 어때요? 수요와 공급이 막 늘어날 거 아니에요. 부딪힐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뭔가가 인기가 생긴 거예요. 그게 뭐냐? 코로나였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거래가 많이 이렇게 들어와 있죠. 네. 그다음부터 여기 거래가 빠졌어요, 안 빠졌어요? 안 빠졌죠. 그럼 네. 여기에 세력이거든요. 야. 세력이라고 하면 뭐 네. 외국인 기관이 될 수 있고 이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이 공급과 수요의 거래량이 터진 자리예요. 그럼 여기까지는 다시 레벨업이 될 수 있어요. 그게 네. 기술적 반등이라 그래요. 그럼 거기에 네. 되면 팔면 돼요. 그다음에 18,000원. 예, 네. 그다음에 다음부터 이런 거 하지 마세요. 힘들어서 못 해요. 네, 안 알겠죠? 할 거예요. 예, 네. 좀 힘내시고. 그러면 예? 멘토님 혹시 추가 매수는 하지 말고 그냥 가지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서운데 아. 저는 안 무서운데 우리 시청자님은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이제는 조금 해봐도 될까 싶어서. 그것도 떨어지면 더 무서울 건데. 아, 네. 올라갈 것만 생각하지 말고 떨어질 걸 생각하게 네, 돼서 네. 아 내가 네. 좀 두렵다고 안 하면 돼요. 근데 내가 두렵지 네. 않다 하면 돼. 왜 그러면 버틸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마다 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는 네. 저 같으면 이걸 좀 더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 시청자님은 더 사서 만약 밀린다 그러면 전 밀리더라도 얘의 흐름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럼 잠깐 눌렀다라고 생각하는데 시청자님 막 불안해서 떨 거예요. 네.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안 하는 게 나아요. 알겠죠? 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18,000원 되면 매도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팬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어느 종목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예, 삼진이고요. 네, 매수가 비중은요? 14,300원에 25%입니다. 아, 이거 사신 이유가 있어요? 1년 지금 넘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1년 동안 당시는 네. 좋아 보여서 샀는데 네, 네. 지금까지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좋아 보였어요, 이게? 회사도 괜찮고 네. 그때 당시 이제 좀 떨어진 상태에서 올라가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으로 샀는데 네. 그때부터 계속 떨어진 거죠. 1년 넘도록. 네, 이거는 그 먹거리 관련주라 해서 인플레이션 때문에 곡물가 급등해가지고 많이 영향을 받았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시세를 되게 많이 냈었잖아요. 그러면서 네. 시장에서 시세를 꺾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그 매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고민해야 돼요. 실적은 되게 좋았거든요. 예. 실적은 좋은데 실적이 좋으면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안 올라가요. 왜 그럴까요? 예. 그러니까는 올라갈 때는 안 올라가고 떨어질 때는 일등으로 떨어지고. 네, 맞죠. 올라갈 때는 네. 다른 거 올라갈 때 안 올라가고. 네, 안 올라가고 떨어질 때는 1등이고. 그러니까 잘 보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제 주식은 되게 공평해요. 네. 왜 그러냐면 내 것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 종목은 되게 많이 급등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죠? 예. 이 바닥에서부터 4,000원부터 시작해갖고 2만 원까지 올라왔으니까 되게 많이 올라왔죠. 예. 그죠? 여기도 그만큼 올라왔으니까 떨어지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그죠? 세상 위치가 그죠? 예, 이제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게 당연한 건데 내가 산 위치가 어디냐라고 했을 때 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이렇게 보는 거 너무 높은 가격은 아니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위치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거 이만큼 4,000원부터 시작해서 이슈가 생겨서 테마를 터가지고 2만 원까지 올라왔는데 지금 여기까지 떨어진 거는 상승 하락이라 그러거든요. 상승했다가 하락하고 그다음에 다시 상승했다 다시 밀렸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다시 올라갈 때 밀린 이유를 뭐냐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그죠? 바닥을 가격이 떨어졌다. 그러니까 하이로우라고 하거든요. 가격이 고점을 찍고 떨어져서 바닥을 잡고 다시 반등을 했는데 다시 떨어졌어. 그럼 이 떨어졌던 이유가 뭐냐라고 우리가 고민하는 거예요. 근데 봐봐. 5월, 6월, 7월 달까지 시장이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사료주가 좋았죠. 근데 떨어졌잖아요. 시장은 나빴지만. 시장은 나빴죠. 예, 나빴죠. 그죠? 그러면 이게 왜 떨어졌을까라고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시장 영향을 줄 수 있었던 거잖아요. 예. 그럼 시장이 반등해주면 이 종목 어디까지 올라요? 우리 시청률 사실 가격이 올라와요. 근데 이거 보면 저 매수가까지는 올까요? 올 수 있어요.
예. 그걸 우리가 어떻게 예측하냐. 이게 정답이 될 수는 없지만 우리 예측할 수 있는 툴이 있어야 돼요. 아까 얘기했지만 네. 실적이 괜찮단 말이에요. 실적이 좋아요, 이 네. 회사는. 실적이 네. 좋은데 사람들이 인기가 없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밖에 좀 막 비가 내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예. 굳이 우산 쓰고 급한 일이 아니면 우산 쓰고 나갈 필요 없잖아요. 비 끝이면 나가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죠? 네. 이제 비가 멈출 예.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레벨업이 되는 거예요. 그게 언제냐 6월부터 떨어졌던 시점부터 시장이 반등이 주면 떨어진 전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게 기술적 반등이라 그래요. 거기까지 네. 열려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자리는 여기 네. 가장 중요한 건데 이 시가총액이 2천억짜리니까 조그만 기업인데 이런 거는 네. 뭘 보냐면 거래를 잘 봐야 돼. 거래. 여기 네. 보면 이거 어때요? 주가가 올라갈 때 어때요? 거래가 늘었죠? 거래가 있지. 있죠. 근데 주가를 네. 빠질 때 어때요? 거래가 줄었죠. 예. 예. 거래가 줄었다는 건 뭐예요? 이 물량이 안 나왔다는 거잖아요. 매수 예, 매도의 예. 거래 합이 거래량이라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가총액 조그만 것들은 거래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빠졌을 때 생각해봐요. 거래가 어때요? 완전 없죠. 예, 없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팔았어요? 안 팔았어요? 안 팔았다고 생각을. 네, 그럼 다시 올라가요. 왜? 시장 반등 주면 아. 올라간단 말이에요. 왜? 여기 윈저리까지. 왜? 시청자님이 사신 가격이 높은 가격이 아니거든요. 가격이라는 예. 거는 이 사이클이 있어가지고 고점, 저점, 중간값 이게 계속 돌아와요. 그래서 뭐 예. 이 순환매를 하거든요. 이렇게 리사이클이라고 해요. 예. 사이클. 다운, 업, 예. 다운, 업 이렇게 계속 돼요. 반복돼서 주가가 움직여요. 이거 봐봐요. 이거 전체 보면 올라갈 때, 떨어질 때 이렇게 반복해서 움직이죠. 이게 예. 파동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시청자님이 사신 가격까지는 다시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팔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죠? 아. 근데 떨어지는데 왜 내 거는 안 가? 순서가 내 차례가 안 온 거예요. 그것뿐이에요. 결국은 올라갈 수 있어. 근데 두려운 거죠. 왜 그러면 다른 것도 막 움직이는 것 같고 내 거는 안 가니까. 근데 네, 내 맞아요. 차례가 오면 내 것도 가요. 그게 순환매라 그래요. 그러니까 굳이 지금 팔지 말고 반등 시 내가 매수가 오면 팔면 돼요. 거기까지 올라와요. 시간은 좀 오래 걸릴까요? 우리가 시간을 맞춘다는 거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네, 우리 시차를 맞춰가지고 7월 30일에 올라가니까 지금 더 사세요라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건 너무 네. 안타깝게 생각해요. 제가 그 능력까지는 안 되는데 이렇게 우리 예측은 할 수가 있어요. 조만간에 움직일 수 있겠다라는 예측은 뭐냐면 이 네. 주가가 보면 이제 우리가 하방 경직이라고 하거든요. 주가가 네, 지금 네. 2,300 라인에서는 안 빠지잖아요. 악재가 나와도. 그러면 네. 이 악재가 어느 정도 가격에 대한 경직성을 하방에 대한 경직성을 잡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네. 더 이상 악재가 있냐 없냐를 우리가 판단해야 되거든요. 근데 나올 네. 악재는 거의 다 나왔어요. 미국 FOMC만 하나만 남아 있고 그러면 8월 달에는 시장이 반등을 줄 무게를 중심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반등 네. 주면 모든 종목이 다 올라가요. 왜 그러냐면 이번에는 그 과도한 낙폭들 때문에 기술적 예. 반등, 저가 매수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때 잘 팔고 나오면 돼요. 그러니까 그걸 예측하고 예.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게 더 사면 안 돼요. 이 종목은. 예, 더 사진 않죠. 왜 그러면 네. 거래가 없잖아요. 거래가 없다는 건 네. 아직 인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 거래가 땅땅 터져줘야 돼요. 이것처럼. 여기 거래가 네. 이렇게 들어왔죠? 예, 이렇게 거래가 뽕 하고 들어온 날이 있어요. 그때부터 얘는 올라갈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이 언제 들어올지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죠? 없죠. 그러면 그걸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주식은 시간과의 싸움이라는 단어가 바로 여기서 네. 일어나는 거예요. 어째 어떤 재료가 나와서 주가가 확 거래가 터지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만 기다리면 손실 안 보고 나올 수 있어요. 힘내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매수님.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덕성입니다. 덕성 사셨어요. 매수가 비중은요? 매수가는 7,000원이고 비중은 10%입니다. 이거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이제 52주 신저가라고 들어갔는데 계속 이제 저점 잡은 것 같은 건데 지금 이제 금요일이 저점이 확실히 맞는지. 지금 보면 그러니까 딱 이렇게 보면 뭐를 봐야 되느냐면 시가총액을 봐야 돼요. 이 시가총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900만 30억 정도 되네요. 네, 맞죠. 그때 막 강하게 움직였던 이유가 뭘까요, 여기가? 그 정치 테마해가지고 그치. 윤석열 근데 정치 테마가 아니었을 때 이 주가의 흐름을 보면 어때요? 움직임이 없죠. 별로 저는 정치 테마로 본 게 아니라 네. 52주 신저가에서 들어간 거.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리고 볼 때 배당도 주고 예. 실적도 괜찮더라고요. 제가 보는 이유는 이렇게 사람마다 보는 관점이 다르거든요. 예. 이게 얘가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웬만하면 시장에서 내가 수익을 빨리 보는 게 더 나한테 좋은 거 아닌가요? 그죠? 그렇죠. 좀 더 빠른 시간에 수익을 보려고 우리가 주식을 투자하는 거냐 아니면 적금을 넣고 안정적으로 연에 이자를 한 2, 3%씩 받아가지고 그게 안정적인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종목을 특성을 보는 거예요. 이런 그 시가총액 조그만 것들을 대응 능력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희 기준은 이런 종목은 지금 사는 자리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했다고 했는데 아차는 벌써 계속 칼날이더라고요. 보니까 내려가는 맞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런 시가총액 조그만 거는 역배열해서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시가총액 조그만 것들은 시가총액 조그만 것들은 탄력이라고 하잖아요. 시가총액 빨라요. 되게 빠른 건데 이 종목은 죽어 있는 거잖아요. 아예 움직임이 없잖아요. 그건 뭐냐면 인기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실적이 아무리 좋아하더라도 인기가 없으면 움직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다음에 사실 때 이런 거는 사지 말고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시가총액 조그만 종목보다는 내가 저점을 잡으려고 그러면 대형주 52저 신저가 있잖아. 그거 잡은 게 훨씬 더 좋아요. 그게 좀 탄력적으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뭐 52주 대형 신저가는 더 오히려 하방진 것도 많아가지고 지금 이제 그 어느 정도의 수순이 왔을 때는 이 하방 경직이 되는 거죠. 지금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실적이 받쳐주는 저가 매수할 수 있는 뭐 SK 하이닉스나 뭐 삼성전자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 거의 저점 라인이고 금요일에 강하게 반등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언저리에서 사면 우리는 손해 볼 수 안 볼 수 있는 자리대라고 생각하고 대응하면 되는데 가만히 보면 이 코스닥만 그 이렇게 탄력이 좋은 게 아니라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움직이는 거 보면 되게 많이 4% 5%씩 막 움직이는 거 보면 되게 강하지 않아요? 생각보다 많이 살 수 있고 강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52주 신저가의 공략을 하려면 이런 코스닥 테마보다는 대형주가 훨씬 더 좋다고 보여져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자본금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시총이 작은 거로 그러니까요. 이게 우리가 고민인 거예요. 그죠? 우리가 자본금이 작은 사람들은 시총이 큰 거를 살 수가 없잖아요. 뭐 대형주 3,40만 원짜리를 살 수도 없는 거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뭐 NC도 100만 원. 그렇죠. 예, 그런 거 못 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이 배열 자체를 인기 있는 거를 해갖고 회전율을 돌리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러니까 테크니컬 부분을 좀 안다면 이 인기 있는 종목들 있잖아요. 뭐 지금 최근에 시장에 가장 강한 거는 뭐냐? 코로나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였었잖아요. 그다음에 무중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였어요. 그러면 그쪽 가서 탄력 있게 빨리빨리 치고 샀다 팔았다 하는 게 훨씬 더 빨라요. 그게 우리가 자본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키포인트는 이제 이게 저점이 왔는지 원래는 얘는 그 차트를 보면 7월 8일 날 7월 6일부터 외국인 수급 들어와가지고 그런 거는 뭐 그때 샀어야 되는데 네. 뭐 잘못 사가지고 이 종목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저점이 잡힌 건지 이 저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횡보라고 하거든요. 이 옆으로 계속 횡보하는 거죠. 이 박스권 안에서 움직임이 없이 계속 횡보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종목이에요. 왜 그러면 이슈가 없거든요. 이 종목은. 왜 그러냐면 큰 시세를 냈던 정치 테마의 흐름을 깼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얘는 움직일 수 있는 이 모멘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기술적 반등이 탁 들어올 때 그냥 어느 선에서 합리적으로 매도하고 종목 교체하는 게 훨씬 더 빠를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봐요. 예, 알겠습니다. 종목 교체하겠습니다. 네, 교체하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정배열에서 인기 있는 자금이 작을 경우는 인기 있는 그 종목을 들어가서 단기적인 매매하는 게 훨씬 더 빠를 수 있어요. 그걸 참고하시면 돼요. 그 전기차 합성 수지 피혁해가지고 뭐 시트 이런 것도 납품한다고 그러는데 요즘 뭐 그 아이오닉인가 그 전기차 그쪽으로도 될 수 있을지 않을까 그건 제 생각이긴 한데. 잘 봐봐요. 인기 있잖아. 인기. 사람의 인기라는 거는 똑같은 노래를 발표해도 어떤 노래는 인기가 많고 똑같은 가수가 돼도 어떤 곡은 인기가 있고 어떤 곡은 인기가 없는 거잖아요. 내가 앨범을 낸다 그래도 똑같은 내가 부른 노래인데 어느 곡은 인기가 많고 어느 곡은 인기가 없어요. 근데 똑같은 노래인데도 내가 똑같은 가수인데도 시청에 산 종목은 인기가 없는 종목이에요. 예,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가지고 시간 낭비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반등 들어오면 종목 교체 의견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자, 제가 오늘 강연회를 합니다. 토요 공부방이죠. 매일같이 매주 수요일, 토요일 날 공부방을 하는데요. 오늘 또 많이 오셔가지고 우리 기본적인 방법들을 좀 익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본적인 방법들을 가지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이 소통을 할 수 있는, 그 다음에 배울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오늘 시간 되시는 분들은 안내 보시고 토요일 8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뿅 하고 나타났습니다. 다음 주는 뭐 뿅뿅 움직일 수 있는 자리대일 수 있습니다. 기술적 반등이 들어오고 목금토부터는 좀 더 떨어질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 FOMC에 대한 기대감에 그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목요일 금요일은 조금 조심하고 월화수는 기술적 반등을 이용하는 단기 매매가 맞다 이렇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방송 잘 보고 잘 배우고 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어느 종목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KC 그린홀딩스 KT 그린홀딩스 매수가 비중은요? 5,340원, 비중은 10%. 아, 사신 이유가 있어요? 작년 10월경에 샀는데요. 네. 그 환경 엔지니어링하고 재생에너지 이렇게 네. 있어가지고 네네.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그래프가 올라가는 것 같길래 매수했다가 네. 네, 먼저 이렇게 꺾이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이 각을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주식이 참 재밌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기술적인 분석, 뭐 PBR, PBR, 뭐 EPS, 뭐 ROE, 뭐 아바타, 뭐 이런 경우 뭐 기본적 분석이라고 하거든요. 이 백그라운드라고 하거든요. 이 회사에 돈을 잘 벌었냐, 못 벌었냐, 이것도 네. 중요해요. 되게 중요한 건데 그다음에 또 희한하게 회사는 뭐 적자인데 주가가 잘 움직이는 경우도 있고. 네. 뭐 완전 상황의 변수들이 되게 많잖아요. 정답이 없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제일 찾아야 될 거는 아까 얘기했지만 환경 테마거든요. 이 종목은 환경적인 네. 뭐 에너지 쪽이에요. 그다음에 그러면 에너지 쪽은 앞으로 미래의 먹거리라고 생각하세요? 먹거리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미래의 먹거리긴 하죠. 네, 그렇죠. 그러면 여기가 큰 틀이에요. 이게 틀. 아, 그럼 우리가 앞으로 이 주식이 올라갈 수 있는 이유와 올라갈 수 없는 이유를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주가라는 거는 이 회사가 정말 좋고 돈을 잘 벌어요. 그러면 누가 먼저 살까요? 뭐 외국인이나 기관이 먼저.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먼저 사겠죠. 왜 그러냐면 그들이 먼저 알고 있기 때문에, 그죠? 네. 맞잖아요. 그러면 이 수급 논리예요. 그러니까 기본적 분석을 우리가 테크니컬한 부분들은 기술적으로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지만 기본적인 판단이 되게 어렵거든요. 왜 그러냐면 실적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바로바로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바로바로는 모르죠. 모르죠. 그게 분기별로 네. 나오잖아요. 그죠? 3개월, 뭐 6개월 이렇게 분기 섹터별로 나오기 때문에 그 안에 무슨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네. 근데 우리는 짐작할 수가 없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그거를 짐작할 수 있는 데이터는 이 테크니컬한 방법이란 말이에요. 수급이 어떻고 안 좋으면 먼저 아는 사람끼리 팔겠죠. 그죠? 그러면 그렇죠. 거래가 막 네. 발생이 되겠죠. 먼저 아는 사람 팔아도 우리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거래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면 인포메이션이 우리한테 늦기 때문에. 그죠? 그럼 이게 두 네네. 가지를 다 접목을 해야 돼. 근데 이 종목은 어때요? 보면 각이 어때요? 이렇게 옆으로 45도 각도로 넘어가지 않아요? 여기 네. 보면 완만한 상승을 하고 있지 않아요? 이렇게? 네네. 그렇죠. 이렇게 보면 지금 떨어지는 각보다는 이렇게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완만하게 이렇게 움직여요. 그 이유는 뭘까요? 네. 바닥에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그냥 봐봐요. 선생님 제가 봤을 때는 저점이 계속 올라가길래 그쵸, 계속 맞아요. 이렇게 수급이 계속 들어오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맞아요. 들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자꾸 떨어져야 네. 되는데 어느 순간 되면 올라가고 떨어지려고 올라가고 추세를 네. 만드는 거예요. 추세 때. 그러니까 이 추세 때 만드는 종목들은 거기다 보면 그러니까 이 안정적인 그 모멘텀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네. 이렇게 급등했던 건 테마로 이렇게 움직여요. 막 각을 세워갖고 움직이는데 옆으로 네. 이렇게 확산해서 계속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럼 네. 우상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가 좋은 이슈가 있는 거죠. 아까 얘기했지만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보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다. 그렇기 때문에 네. 이 종목은 이게 시가총액 조그만 거다 보니 이렇게 팡팡팡팡 튀고 가야 돼. 그러지 않다는 얘기예요. 근데 옆으로 우상향해서 쭉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스몰캡 종목들이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아까 얘기했지만 이런 모멘텀을 가지고 쭉 장기적으로 가져오면 돼요. 근데 걱정되는 아니, 근데- 건 뭐냐? 시장이 빠지니까 이것도 더 빠지지 않을까라는 것들인 거잖아요. 그것도 있고요. 네. 네. 그 다음에 솔직히 이렇게 올라가길래 네. 인터넷이랑 막 이렇게 다 찾아봤어요. 무슨 이슈, 테마 뭐 이런 네. 게 있나. 네. 근데 영 못 찾겠더라고요. 그게 더 좋은 게 아닌가요? 그렇겠죠. 늘 수면- 말씀해 주셨을 때 조용히 올라가는 게 더 좋은 거라고. 더 좋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 네. 소문난 잔치는 먹을 게 있다 없다? 없다. 없어요. 근데 네. 왜 희한하게 올라가? 아무 이슈가 없는데. 근데 뭔가가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거든요. 아까 얘기했지만 그런 모멘텀이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 네. 이렇게 사는 거예요, 계속. 그렇지 않을까요? 네네.
맞잖아. 사니까 누가 올라가는 파는 거보다 사는 게 많으니까 눌림이라고 네네. 넣었다 뺐다 넣었다. 근데 추세 매매하면 돼요. 쭉. 그럼 이거 언제 팔아야 되냐라고 걱정되잖아요. 그건 이런 종목들은 매물대에서 매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종목 어디냐? 여기 보면 단기적으로 5,800원. 여기까지는 열려 있어요. 예. 그것까지는 뚫고 가면 돼요. 5,800원이요? 네, 여기가 매물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기술적 분석이거든요. 여기 넘어가면 더 네네. 올라가요. 그러니까 여기 위에 매물이라는 거는 여기에 gat혀 있는 사람이 되게 많은 거예요. 여기서 막 손해 본 사람들 네네. 많이 있기 때문에 요 가격 네네. 오면 뚱 하고 떨어져요. 그때까지는 올라갈 수 있어요. 매도 물량이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끌고 가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뭐 궁금한 거 있으세요? 또? 아니, 저는 예. 사실은 매일같이 5,300 매수가에 매일같이 걸어놨거든요. 아니 그거 안 그냥 좀 들고 있어도 돼요. 아, 그리고 예. 제가 봤을 때는 예. 이 선생님께서 더 정확하시겠는데 5,480원이 이게 매물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해봤었거든요. 5,900원 라인이에요. 아, 그런가요? 예, 왜 그러면 매물이 뭐냐면 이 네. 삐죽삐죽한 자리에 이렇게 삐죽삐죽 튀어나오는 자리 있잖아요. 여기 보면 사람들이 저항대라고 하는 거잖아요. 여기 올라가다 밀린 자리라고 그래요. 여기 삐죽삐죽하죠. 여기 삐죽삐죽. 네. 이거 보면 이게 압정이라고 생각하면 여기 지나가다 이거 밟으면 피 나요, 안 나요? 아프죠. 네. 아프죠. 피 나잖아. 그럼 여기서 어때요? 얼른 여기를 뛰어넘던가, 그죠? 뛰어넘으면 네네. 우리가 피가 안 날 거 아니에요. 그죠? 네네. 그럼 요 자리에 뛰어넘는지 안 뛰어넘는지를 봐야 돼요. 근데 못 뛰어넘다라고 하는 건 밟은 거잖아요. 네네. 그죠? 그러니까 요 자리가 되게 중요한 자리예요. 그러니까 5천, 요쪽 라인, 5,900원, 뭐, 요 언저리 네. 여기, 6,000원, 5,900원, 5,500원, 네. 5,500원에서 5,900원, 요 라인이에요. 요 알겠습니다. 라인까지는 끌고 가면 돼요. 왜 그러면 추세를 만들었기 때문에. 아, 그 다음에 중요한 예. 선은 이런 종목은 추세는 55일선 해보세요. 55일선이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예. 왜 그러냐면 추세 만드는 선은 55일선 여기 보면 이게 분홍색 선이 있죠. 이렇게 굵게 나온 거 요거 네. 따라 움직여요. 이거 추세 매매거든요. 여기 보면 얘 따라 움직여요. 이 선 따라 움직여요. 이렇게 뭐 올라갈 때도 이 분홍선 따라서 움직여요. 여기는 돌린 자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55일선 이게 중심 허리선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얘는 바닥을 잡아놓고 중심선에서 밀어주는 힘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위쪽으로 가는 확률이 많아요. 갖고 있으면 돼요. 요즘 주가도 계속 떨어지고 근데 거래량 없이 빠지고 하길래 이거 좀 안정적이지 않나 네, 맞아요. 그렇게 예. 생각을 하고서 오늘 이렇게 방송 신청하게 된 거였거든요. 맞아요. 선생님, 그러니까, 우리가 떨어질 좋은 때는 뭘 보면 되냐면 거래량. 네. 그러니까 우리는 개인들은 시세를 보면서 두려워하거든요. 네. 몇 프로 빠졌는데 몇 프로 이거는 하나도 안 중요해요. 예. 예. 여기 안에 거래가 실렸냐 근데 거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네. 시장이 안 좋아서 밀린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여기 보면 거래를 이게 잡아놨잖아. 이게 여기 퉁 네. 잡아놓고 퉁 잡아놨죠. 근데 네네. 올라갔을 때 거래가 터졌는데 떨어질 때 거래가 안 나오잖아요. 예. 누가 이게 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 물량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네. 거래가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뭐냐? 개인들만 팔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 그렇기 네네. 때문에 요 매집이 된 거 이게 부자야. 우리가 부자가 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부자가 있는 곳에서 가라 그랬잖아요. 네네. 부자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거래예요. 이걸 배워야 돼. 이게 떨어졌다고 두려운 게 아니라 이 거래가 빠지는 게 무서운 거예요. 주식은 이게 30% 네네. 빠져도 상관이 없어요. 왜? 아니 부자가 있으니까 자기들이 손해 나면 끌어올리겠지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들은 손해를 네네. 안 볼 거니까. 근데 그게 거래 네. 많았을 때 네.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좀 밀리는 떨어져서 네. 그건 매물 때문에. 이거 봐봐요. 여기 보면 여기 네. 매물이 있잖아요. 여기 사람들이 많이 물려 있어요. 이게. 네네네. 삐죽삐죽한 건 뭐냐? 삐죽삐죽하다는 얘기는 건 누군가 판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여기서 내가 몇 달 동안 기다리는데 내 매수가 왔어. 그럼 팔까요? 안 팔까요? 팔죠. 저도 팔죠. 지금 팔려고. 쭉 밀렸잖아요. 근데 다시 어때요? 며칠 후에 보니까 또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건 뭐냐? 네네. 위에서 밀더라도 내가 사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핸들링하는 알겠습니다. 사람이 있는 거죠. 이거는. 그죠? 그렇게 예. 이해하면 돼요. 아, 아니면 예, 여기서 막 알겠습니다. 물량이 더 많이 나왔으면 얘는 밀렸겠죠. 근데 저점을 계속 높이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거는 매물 소화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매물 소화. 알겠습니다. 이게 캔들 예, 예. 분석이에요. 그렇게 한번 대화 한번 해보세요. 얘들 잘 듣고 그다음 강연에도 잘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건강하시길 네. 바라요.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어느 예. 정도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저 티플렉스요. 티플렉스 하셨어요? 매수가 비중은요? 4,200원에 50%요. 4,200원에 예, 50%. 이건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그 전에 한번 이거 상담하는 걸 들었어요. 한 4주 전인가? 네네. 어느 분이 상담하는 걸 들었었는데 그때 한 2주 쳐다보다가 네.
금액이 오르는데 한 2주 쳐다보다가 매수하게 됐걸랑요. 아유, 그래요. 예, 제가 지금 매수한 건 추가 더 해도 괜찮은가 하고 한번 상담하려고 전화드린 거예요. 아, 그래요? 어떠, 이거 더 추가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뭐 추가요. 더 추가하고 싶어요? 예, 나머지 비중을 다 실어보고 싶어가지고요. 아, 이걸 완전 다 실을게요? 예. 그 이유는 있나요? 글쎄, 거의 신고가, 신저가까지 다 내려온 것도 같고. 네네. 이거 전기차 관련주거든요. 예, 올라갔다 내려갔다 낙폭이 거기서 거기에요. 조금 올라갔다가 도로 빠지고, 조금 올라갔다 도로 빠지고, 항상 그 자리에 보니까. 이거는 뭐라고 그래야 되나, 이 세력주예요. 아시죠? 예. 세력주회라고 이거는요. 시가총액이 1,000억 밑에거든요. 900억짜리잖아요. 예. 실적도 작고 실적도 좋거든요. 이율도 좋고 여러 가지 되게 기본적인 베이스는 깔아놓은 종목이에요. 근데 이 종목은 매집이 돼 있어요. 매집 아시죠? 예. 어떻게 아세요? 지금 설명하셨잖아요. 아니, 선생님이 조금 전에 그 설명하신 분한테 설명했잖아요. 아, 그거 보고 그거 아시는 거 주식 알잖아요. 예. 근데 왜 저한테 물어보세요? 이거 잘 보실지 아는데 왜 나한테 물어보지? 이게 지난번에 네. 맨 그 4주 전에 네. 어느 분이 한번 이걸 상담하는 걸 들었어요. 네네네. 그러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고 그런데 쭉 한 2주 정도 지켜봤어요. 네네. 지켜봤다가 네. 한 2주 전에 이거 매수한 거걸랑요. 네. 이거 눌러놓은 거예요. 이거는 눌러놓은 거. 그러니까 크게 떨어지지도 않고. 얘는 그 저점 올라갔다 잡고 있고 이거는 이런 종목들은 뭐냐면 이 시세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빠지는 거 있잖아. 뭐 5,500원부터 빠져 내려왔잖아요. 예. 근데 이거는 물량이 안 나와요. 누가 꽉 잡고 있어요. 계속 그래요, 잡고 있거든요. 보니까. 예, 뭐 2021년부터 계속 이거를 누가 잡고 있거든요. 이게 한 뭐 2020년, 21년, 뭐 22년 뭐 계속 물량을 누가 모아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냥 뭐 전기차 쪽으로 해가지고 실적도 베이스로 깔려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계속 땡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제 개념은. 근데 지금 밀리지 않는 것도 이 라인에서 누가 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지금 단가가 4,200원 단가가 세력 단가 여기 요 자리예요. 3,900원, 4,000원대는 이렇게 보면 이 평균 단가라고 하거든요. 이 단가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시장이 반등 주면 다시 반등해서 재차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종목의 조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지금은 팔지 말고 끌고 가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제가 전 팔라고 한 게 아니라 추가 매수를 한번 물어본 거예요. 추가 매수는 저 같으면 안 사요. 안 사요? 왜 그러냐면 이 매매를 할 때는 원칙이 있거든요. 원칙이 뭐냐? 주식하는 사람들은 원칙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싸다고 사는 게 아니라 비싸다고 안 사는 게 아니라 나의 원칙. 이거는 역별이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잘잘잘잘 끌다가 땡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는 시그널이 없어요. 거래도 들어온 것도 아니고 옆으로 쉬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더 사가지고 시간을 낭비하는 것보다는 다른 종목을 사서 수익을 내는 게 더 빠를 수 있거든요. 나쁘진 않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이거는 거래가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냥 자고 있어요. 거래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는 것보다는 거래가 들어오거나 거래가 강하게 들어오거나 아니면 거래가 시세가 강하게 나올 때 그때 더 사야 돼요. 지금 말고요. 이해되셨나요? 예. 예, 거래가 딱 들어올 시점을 잡고 들어가야지 얘들이 산다는 그 시그널을 주는 거거든요. 그 거래가 확 들어왔을 때 그때 추가 매수를 해야지 지금 사면 시간이 옆으로 좀 길 수가 있어요. 아니면 또 한 번 더 밀릴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그렇게 대응하는 게 훨씬 더 좋고 왜 그러냐면 이 종목은 신용이 좀 많아요. 한 8% 정도? 네, 8% 정도 돼요. 그러니까 시종을 한 번 더 떨어내야 될 거예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시간 한 번 더 밀렸다가 슈팅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지금 사는 것보다는 아까 얘기했지만 신용 물량이 줄거나 거래가 한번 세게 들어온 날 들어가서 끌고 가면 돼요. 그렇게 쭉 끌고 가시는 것도 나쁠 것 같진 않거든요. 예, 계획 한번 해보시기 바라요.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예, 현대 엘리베이요. 아, 어려운 거 사셨네. 그죠? 가슴이 딱 이렇게 막 종목 드는 순간 와,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어와요. 매수가하고 비중 그래요? 어떻게 되세요? 예, 39,500원에 20%요. 아, 이 종목은 사신 이유가 있어요?
이게 처음에 살 때는 왜 건설주 뭐 작년에 좋다 그러고 그랬었잖아요. 네, 한번 예. 그럴 때 건설주는 많이 오른 것 같고 좀 그래서 이 현대 엘리베이 조금 내려왔다고 생각해서 네. 그래서 샀어요. 현대 엘리베이가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실적이라든지 뭐 실적의 베이스는 되게 좋아요. 네네. 실적 베이스도 좋고 그다음에 성장세도 많고 건설주 수혜도 볼 수 있는 업종이긴 한데 네. 현대 엘리베이의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이 움직이는 모멘텀은 뭐냐면 대북주가 있을 때만 움직여요. 이 종목은. 네, 그 얘기는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 대북이 이슈가 안 좋으면 이 기업의 펀드멘탈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대북 이렇게 대북의 그 소식이 있을 때마다 움직이는 종목이에요. 대북 테마라고 그래요. 현대 엘리베이나 아난티 그러니까 기업의 펀드멘탈보다 테마로 엮여 있는 종목보다 이 기업은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 영향만 있어요. 움직이는 건 참 안타까운 종목인 거죠.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그냥 이 회사 실적이 좋거든. 지금도 나쁘질 않거든요. 근데 안 올라가. 왜 안 올라가냐? 테마로 엮였기 때문에 피해 기업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런 기업들은 그러니까 시장에서 현대 엘리베이 오면 대북주야? 라고 넘어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대북 경색이 날 때는 주가가 막 떨어져 버려요. 더 빠져 버려요. 그런 종목이에요. 그리고 우리 시청자님 사시는 가격은 우리가 주식을 살 때 기본적인 사는 위치가 있거든. 더 밀릴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는데 이 대형주를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55일선이 중심선이에요. 네. 이 55일선은 허리가 아니라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 시청자님이 사신 이 자리를 보면 여기 분홍색 선 보여요. 이렇게 요거 빨간 거 요거 지금 제가 그어놨죠 여기요. 네. 요 선 보면 어때요? 가격이 많이 이렇게 벌려 있죠. 아, 네. 요 밑에는 사는 게 아니에요. 대형주는 특히 왜 그러면 하락 조정을 주는니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보고 얘는 올라갈 때 어때요? 이 분홍색이 어때요?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여기. 근데 떨어질 때 어때요? 이 분홍색이 자꾸 밑에 있죠 캔들이. 그러니까 얘에 따라서 뭐 움직이는 시그널이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 사시는 가격은 이게 올라가기보다 떨어지는 확률이 더 많은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요게 지금 20%잖아요. 네. 그러면 요거를 그냥 가지고 추가 매수하지 말고 가지고 있는 게 더 유리해요? 네, 그러니까 당분간은 이 종목을 사서 지금 내가 추가 매수를 한들 지금 4만원에서 얼마만큼 추가 매수를 100% 하지 않는 이상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7% 한다, 20% 한다. 이게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종목은 시간과의 싸움을 하는 게 나아요. 굳이 여기서 사봤자, 그죠? 이게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러면 그 돈, 살 돈으로 좀 더 잘 움직이는 종목, 바닥에서 움직이는 종목으로 더 그 종목을 그 포트에 넣는 게 훨씬 더 나아요. 이 종목보다는. 어차피 이 종목은 실패한 종목이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면 얘를 더 산다고 해도 이 종목은 추세를 만들어서 움직이는 확률이 되게 작거든요. 단가가 떨어져서 내리는 것보다는 다른 걸 사서 올라가는 종목을 사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훨씬 좋아요. 왜 그러냐면 이거를 단가를 내친다는 거 물타기라 그러는 거잖아요. 그 물 타서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되게 크면 가능한데 이거는 지금 아직도 저점이 안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사지 마시고 내가 현금이 있다면 좋은 종목들 있잖아요. 시장의 중심이 되는 거 보면 뭐 IT 기업이라든지 뭐 반도체 같은 것도 이 TSMC가 실적이 좋아서 뭐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강하게 움직였거든요. 그 자리가 이제 움직일 자리예요. 그동안 사신 분들은 되게 힘들었겠지만 이제 사신 분들은 되게 좋은 자리거든요. 그런 걸 사는 게 훨씬 더 낫다.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더 사야 되는지 아니요, 사면 안 돼요. 놔두고 그냥 길게 가져가는 게 난지 어차피.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그 기업의 펀드멘탈이 있기 때문에 건설 경기나 업황 회복이 좋아지면 다시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과의 싸움을 하는 거. 이거 선전하면 지금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시간 하지 마요. 그러니까 시간과의 싸움을 하는 게 나. 왜 그러냐면 기본적인 골격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굳이 얘를 손절해서 손해 볼 필요는 없다는 거죠. 35,000원까지 되면 한번 전화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대구기굴 팍팍!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하네요. 자, 어느 종목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네, 네이처셀이고요. 네. 19,250원에 30%입니다. 아, 좋네. 잘 샀네. 이게 직접 샀어요? 6월 달에 한 번씩 거래량 터질 때마다 조금씩 매수해가지고 이 비중을 맞춘 거거든요. 잘하셨네. 이번엔 그 다운 사이클에서 업 사이클이요.
제가 제약바이오 좋다고 얘기했잖아요. 언제 움직일 거라고. 네, 그 수요 공부방에서라든지 그런 데서 항상 말씀하시고 올라가죠. 근데 제약바이오. 예. 그 왜 그러면 사이클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주식이라는 게 내 종목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되면 업사이클이에요. 저가 매수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돈이 한 곳에 있는 게 아니라 패치 포트폴리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다음에 반등 들어올 때 어떤 게 가장 많이 움직일 거냐라고 했을 때는 기존에 많이 떨어지는 과대 낙폭 업종들이 움직여요. 그래서 요 지금 최근에 움직였던 종목들이 바로 이런 것들인 거죠. 제약바이오. 근데 이거는 좀 더 들고 가는 거 어떨까요? 이게 멘토님이 외봉은 쌍봉을 만든다고 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예. 맞아요. 외봉은 쌍봉을 만드는 확률이 되게 많아요. 예, 그 전에 그 앞에가 외봉,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전에 정말 큰 외봉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가 2021년도에 또 하나 큰 봉이 있고. 예, 맞아요. 예. 이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니까 이 원형 바닥이라 그래요. 이게 보면 이 바닥하고 이 바닥 이거 이렇게 보면 똑같은 바닥, 여기하고 요 바닥하고 똑같이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모형이, 그죠? 이게 원형 바닥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봐봐요. 여기는 이렇게 다시 쌍봉을 맞았던 이유는 뭐냐면 조정이 되게 길었거든요. 이렇게 보면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렸잖아요. 그러면 얘 봐봐. 얘는 긴 조정이라 그래요. 여기를 원형 바닥이 긴 모양이고 여기는 짧게 만들어진 거잖아요. 짧게 만들어지면 올라가는 것도 짧아요. 길진 않아요. 길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목표가를 잡을 때 1차 어디를 잡냐면 25,000원 라인을 잡으면 돼요. 1차를요? 예, 여기 보면 여기가 범인이에요. 요거 꼬랑지 이렇게 삐쭉하게 나온 게 있죠. 요 자리. 여기는 요 위에는 얘들이 매몰 소화를 했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긴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25,000원까지는 올라올 수 있어요. 거기서 한 반 정도 팔고 추이를 보는 게 나아요. 그리고 목표가는 25,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시장을 잠깐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지금 중요한 게 상담을 하다 보면 그래요. 주식은 내가 먼저 알아야 돼요.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느낀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알아야 우리가 주식을 비중을 늘리거나 아니면 비중을 줄이거나 손절을 하는 거나 추가 매수를 하거든요. 그거는 우리의 개념적인 요인들을 우리가 쉽게 숙지를 한다면 이 공식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공식을 우리가 좀 알아가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봐요. 무작정 주가가 떨어진다고 물타고 하면 언젠간 올라가겠다라고 하는 거는 큰 오산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현대차, 기아차 10년 만에 그 자리로 올라왔거든요. 그렇게 사이클이 되게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본적인 베이스, 이게 올라갈 수 있고 떨어지고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많이 가르쳐 드리려고 지금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그거를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주식을 본다면 좀 더 편할 수 있는 방법들을 오늘 밤 8시에 진행을 하니까 안내 보시고 꼭 8시에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1부는 스터디 상담을 했고요. 2부는 좀 더 스피드하게 상담을 할 거니까요. 10분 쉬었다가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채널 고정 부탁드립니다.